여러분, 오늘은 정답을 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논쟁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투표도 의회도 법원도 헌법도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날. 그런 날 사람들 마음속에서 아주 위험한 문장이 올라오죠. 이 정도면 강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의를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절차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 폭력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그 문 자체가 정의를 파괴한다고 보고 끝까지 한계를 지킬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전후 프랑스의 두 지성이 갈라졌습니다. 알베르 카미 그리고 사르트르. 둘은 한때 같은 시대를 견딘 동료였습니다. 전쟁을 겪고 인간을 말하고 시대의 책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초 한 권의 책에서 갈라집니다. 카미가 반항하는 인간을 냈고 사르트르가 이끌던 잡지에서 그 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실립니다. 카미는 반박 편지를 보내고 사르트르는 답장을 싣습니다. 그리고 우정은 끝이 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정의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더 날카롭게 딱 하나로 세워보겠습니다. 절차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정의를 위해 폭력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폭력의 문을 여는 순간 정의가 스스로를 오염시킨다고 보고 끝까지 닫을 것인가? 카미는 두 번째 쪽에 가까웠고 사르트르는 첫 번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사람의 논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카미는 반항을 말한 사람이죠. 부당함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인간의 존엄. 그 아니오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카미는 동시에 그 반항이 가장 쉽게 타락하는 길도 봤어요.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정의를 위해서니까, 미래를 위해서니까, 이번 한 번만이니까.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나쁜 일로 느끼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필요한 과정으로 바꿔버리니까요. 카미가 두려워한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폭력의 문은 한 번 열리면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2번만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2번도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그래가 됩니다. 규칙이 예외가 되고 예외가 규칙이 되는 순간이 오죠. 카미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의가 정의로 남으려면 아무리 절박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그 선을 그는 이렇게 부릅니다. 한계, 절제, 그리고 측정. 카미에게 정의는 승리가 아니라 인간을 수단으로 만들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미는 절차가 흔들리는 날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폭력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지키려던 정의가 먼저 썩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선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동안 현실의 폭력은 누가 막는가? 사르트르는 참여를 말한 사람입니다. 철학자와 작가가 세상과 무관한 중립지대에 숨어버리면 세상은 강한 쪽의 언어로만 굴러간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상황을 특히 두려워합니다. 규칙은 있는데 늘 실행되지 않는 사회. 절차는 있는데 늘 특정 권력에 유리하게만 작동하는 구조. 그런 곳에서 절차대로 하자는 말이 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주문이 되기도 하죠. 그때 사르트르는 묻습니다. 손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정말 책임인가? 당신의 순수함은 누구를 살리는가? 혹시 그 순수함이 현실 폭력의 지속을 돕는 건 아닌가? 사르트르는 폭력을 가볍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절차가 권력에 의해 무력화되고 제도적 길이 막혀버린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의 사유는 비폭력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행동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반대편처럼 보이지만 둘 다 결국 인간을 지키려 했습니다. 카미가 두려워한 건 이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이 면허가 되는 것.
사르트르가 두려워한 건 이거예요. 윤리의 이름으로 현실 폭력이 계속되는 것. 그러니까 둘은 같은 목표를 말하면서도 서로를 위험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카미 눈에는 폭력의 문을 여는 순간 정의가 죽고, 사르트르 눈에는 강력한 저항의 문을 끝까지 잠그는 순간 약자가 죽는 거죠. 그래서 논쟁은 더욱 깊고 더욱 아픕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정의는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카미는 말할 겁니다. 정의는 수단에서 이미 드러난다. 폭력의 문을 여는 순간 정의는 자기 얼굴을 잃는다. 사르트르는 말할 겁니다. 절차가 이미 포획됐다면 절차만 붙잡는 태도는 현상 유지다. 그 침묵은 폭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설까요? 저는 오늘 답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논쟁의 문을 열어놓고 싶습니다. 댓글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절차가 무력화될 때 비폭력은 정의인가 방치인가? 2. 폭력의 문을 한번 연다면 그 다음을 막을 장치가 있다고 믿나요? 3. 여러분이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정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력? 현실 폭력의 지속과 마비?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중심으로 써주세요. 그게 철학적인 토론의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